2016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전남 동부 지역을 강타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도내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여수에서는 세월호를 다룬 연극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고흥군은 올 한해 공과가 엇갈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미래 신성장 기반을 마련했지만 행정의 불신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군과 기관단체들이 2016년 종무식을 갖고 업무를 마감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특별한 행사 없이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저희 여수 MBC가 선정한 2016년 10대 뉴스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생 극복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상생의자, 소통의자를 만들고자. 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기본이 안 되어 있고 방문인들이 우리 시를 찾아서 LF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 전체를 와서 그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일 전남 지역 13개 시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의 송박영신을 주제로 2016년 마지막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는 내일 오후 6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5시 여수 정보고 사거리와 광양 중마동 23호 광장에서도 시민들이 함께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됩니다. 특히 여수 촛불 집회에는 세월호를 주제로 한 연극이 선보일 예정이며 지역마다 떡국 나눠 먹기,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각 지자체의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고흥군입니다. 관광 투자 유치와 무인기 산업 육성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는 논란과 의혹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고흥군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관광 발전의 새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6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960억 원대 투자 협약을 이끌어낸 데 이어 사업비 600억 원 규모의 대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올 하반기 실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주도 행사와 소록도 100주년 같은 전국적 이슈에 힘입어 올해 고흥지역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략 산업인 드론 산업도 올해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무인기 전담 부서를 신설한 고흥군은 세부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통해 드론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향후 고흥에서 드론 관련 교육, 제작, 실증, 인증,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공사, 상수도 현대화 사업 선정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반면 삐걱거린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건설 사업은 곧바로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발전소 반대에 앞장선 주민을 겨냥해 군 간부들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군민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 계약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고 중국 도자기와 윤봉길 의사 유묵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하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시킨 것 같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과 민선 6기의 종착점을 불과 1년 반 남겨둔 상황. 삼선 군수의 마지막 임기인 만큼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흥 군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박병종 고흥 군수에게 신년 군정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 들어봤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문형철 기자입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내년에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건지 또 세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내년은 하이공, 해피공을 수력으로 걸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반드시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농수산물의 가공, 유통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동광 농공단지에다가 2배 면적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내년까지 농공단지 완공을 할 겁니다. 또 고흥만에 우주 이 비행종합시험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들 하나하나 실천이 될 것이고요. 또 특히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추진해야겠습니다. 네. 내년 고흥군 예산이 최초로 5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나 크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안전성에다가 이렇게 두고 추진을 하고 정립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건전성 이런 데다 추진해 왔기 때문에 5,010억이라고 해도 여유 자금이 좀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특히 그 투자 유치와 문화 관광 또 지역 환경 개선에 정책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흥 여수 연료경영등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좀 지역 인프라도 우주항공 분야도 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천만 관광시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관광에다가 이렇게 중점을 두고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집중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파령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흥과 여수 연계 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또 고흥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2020년까지는 약 5,800의 민자금이 투입이 되고 한 1,600실의 콘도, 리조트, 호텔, 펜션이 이렇게 들어계시게 되면 관광으로서는 충분한 우리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설업도 하고 말이 안 되는 마을의 봉사학교를 내년에는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이 간호원들 출신들 그래서 봉사학교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추진했던 군청박물관이라든가 또 우리 편백 치유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 내년에는 하게 되면 관광 소유거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 메리트를 해가지고 관광에 따라 이렇게 치우쳐서 관광 고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을 국민 무한 행복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고흥의 성공에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 국민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한한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와 순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2일에 실시될 여수시 나선거구와 순천시 나선거구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광양항 중흥부두와 석유화학부두의 고질적인 선박 정체 현상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이번 달부터 중흥부두에 채선 완화 방안 시범 운영 사업을 적용한 결과 중흥부두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 22%에 이르던 채선율이 17%로 석유화학부두는 43%에서 35%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화주사, 하역사들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접안 후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시스템 보완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각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2016년 종무식을 갖고 한 해 업무를 마감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일선시구는 오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종무식을 갖고 각종 유공자 포상과 함께 새해에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선경찰서와 해경, 법원, 검찰 등도 오늘 일제히 종무식을 갖고 민생, 치안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시군의 2017년 시무식은 다음 달 2일 각 자치단체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반면 일부 기업체와 행정기관들은 예년과 다르게 별도의 종무식 없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공기업 직원들이 이른 퇴근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만나게 될 동료들과 덕담을 나누며 차에 오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전 근무만 하고 반차 휴가를 내서 귀경길에 오른 겁니다. 어디로 가세요? 반차 휴가는 서울 올라가요, 송파.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예. 가족들하고 같이 일찍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시군요. 어수선한 시국 상황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역 기업체와 행정기관 대부분은 별도의 종무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도 종무식을 치르지 않고 우수 공무원 시상식으로 한 해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종무식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불우이웃들을 함께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과 각 기관들도 간단하게 종무식을 마치고 봉사활동을 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축산농가뿐 아니라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일부 취소됐고 개별 여행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최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대숲이 우거진 강진만에 올해도 철새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청둥오리 무리 속에 고니 가족이 우아한 몸짓으로 유영합니다. 어미 고니를 따라 하늘로 피상하는 어린 고니도 제법 의젓한 자태를 뽐냅니다. 하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우려 때문에 생태공원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멀리서 갈대숲을 봤는데 참 멋있었는데 가까이서 볼 수 없다는 점이 참 아쉽고. 이맘때면 철새와 갈대숲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잇지만 지금은 발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사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일반 탐족이 또 많이 오셔야 될 시기인데 지금 방문 자체가 지금 뜸해져 있습니다. 도내 해남 땅끝과 고흥남열, 장흥 정남진 등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도 행사를 포기해 공식 행사는 두어 곳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고성에서는 12월 16일부터 비축제를 개최 중이고 여수에서 향일암에서 일출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축산농가가 별로 없는 자치단체가 행사를 치르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와 독감 예방 대책으로 소독 등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새해를 맞는 시민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은 희망을 그려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신임 교육원장으로 박찬현 치안감이 취임했습니다. 박 교육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지난 1987년 경사특채로 경찰에 들어와 통영해경서장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오늘 제3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김두석 전 교육원장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신임 해양경찰들이 교육을 마치고 내년부터 현장 업무에 투입됩니다. 여수해경교육원은 오늘 230기 해양경찰 졸업식을 갖고 올해 1월부터 52주 동안 실습 교육을 마친 164명에 대한 졸업장 전달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지난 9월 대구에서 응급 환자를 구조한 배창식 순경이 용기상을 받는 등 봉사정신을 보여준 3명의 순경에게 특별상이 수여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노상래 수석 코치가 감독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 획득을 위해 P급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노상래 감독을 수석 코치로 보직 변경하고 송경섭 전 FC서울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했지만 AFC의 규정 변경으로 2달여 만에 노상래 코치를 다시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드래곤즈는 또 올 시즌 팀을 상위 스플릿에 진출시키는 등 노 감독의 공로를 인정해 재선임했다며 광양제철고 축구팀에 김현수 감독을 수석 코치로 임명해 팀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60.4도입니다. 순천시 조충훈 시장회 직원 일동이 1,671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권오봉 청장회 직원들이 588만 5천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여수 여도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356만 7,550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광양시 정현복 시장회 직원 일동 261만 2천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광양제철소 외조파트너사 RM테크 주식회사 임직원들이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 김종욱 회장이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여수 히든베이 호텔 임직원들이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순천시 덕연동 대우아파트 주민 150만 1,000원, 광양시 금호동 장미아파트 10에서 26동 주민 78만 6천 원, 초원아파트 주민 66만 6천 원, 동백아파트 15에서 32동 주민 63만 9천 원, 광양시 광영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주민 50만 원, 여수시 쌍봉동 부영 1차 아파트 주민 50만 원, 순천시 덕연동 28통 동부아파트 101, 106동 주민 45만 5천 원, 여수시 중앙동 13통 주민 43만 6천 원, 여천동 통장협의회 회장 정성훈 외 35명 36만 원, 둔덕동 8통 주민 30만 3천 원의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달 15일 첫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당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한 황주홍 의원은 당 지도부가 선도 정당이라는 착각에 빠져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다며 박지원 의원을 비판했고 김영환 전 사무총장도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박 의원을 견제했습니다. 국민의당 당권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동영, 황주홍 의원과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 김영환 전 사무총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박지원 대 비박지원계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의 한 업체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소외계층 의치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금호소유화학은 오늘 여수시에 1,600만 원 상당의 의치 지원을 위한 후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그동안 의치 지원 사업과 함께 사랑의 밥차와 교복 지원 사업도 함께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후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보처를 하지 못하는 만 65세 미만 사회 취약층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에 공로를 인정받아 광양시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2016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백 의원은 시정 질문 등을 통해 페로니켈 슬래그의 환경오염 피해 우려를 적극 제기했고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